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부창부수라. 자, 그 집신 장수와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정승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내려와 지내고 있던 대감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상들의 산소를 둘러보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가는데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봅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바가지 한가득 물을 담아 건네는데 그 안에 나뭇잎 하나를 띄워줍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나뭇잎을 넣은 것이냐.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목이 몹시나 말라 보이길래 급히 드시지 마시라 그리한 것입니다. 기특한 마음에 그 여자아이를 찬찬히 바라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래, 이름은 무엇이고 집은 어디인고? 이름은 모르옵니다. 어렴풋한 기억에 부모님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지금은 이곳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산속의 작은 움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감 나리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여워서 집으로 데려가서는 양녀로 삼고 키우게 됩니다. 집안에 딸이 없어 적적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꽃분이다. 자, 그리하여 꽃분이는 그 전직 정승나리 집에서 고이고이 자라게 됩니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장터에 가서 예쁜 옷가락지 하나를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의 끝에 이르렀을 무렵 한 젊은 집신 장수가 거린들에게 집신과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 집신들을 장에서 팔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옵니까? 허허허, 어느 정도는 팔았소이다. 집에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님 약재와 한 며칠 먹을 양식도 이렇게 구했으니 허허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꽃분이는 그 청년이 궁금하여 장날에 다시 장터로 갑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 청년은 거린들에게 집신들과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 약재랑 며칠분 양식은 구해 놓으셨나요? 아, 낭자 또 이리 만나는구려. 자, 그리하여 조용한 나무그늘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진사 양반이셨던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이 그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되셨는데 아직까지 거동이 불편하신지라 이렇게 낮에는 집신을 삼아 팔아 어머니 약재와 식량들을 구하고 밤에는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소이다. 머리가 나쁜지 시험에는 계속 낙방하는구려. 그런데도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시니 어디 돈이 쌓이겠나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요. 저들을 맨발로 다니게 그냥 굶게 놔둘 수는 없지요. 꽃분이는 그 청년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장터를 찾은 꽃분이 그런데 그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꽃분이의 마음은 거의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건가요? 자, 드디어 다음 장날에 그 청년을 만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제서야 꽃분이 낭자. 그리고는 그동안에 어머니 상을 치른 이야기와 불효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한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꽃분이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마음을 굳힙니다. 아버님, 지금껏 이 못난 소녀를 데려다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 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집신 장수이옵니다. 뭐라? 네가 그 모진 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그 못난 저를 믿으셨듯이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려 주시지요. 허허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찌 또 너를 기다리겠느냐. 그나저나 너희 미모와 영특함이 소문이 나서 혼사청탁이 줄을 잇는데 의할꼬. 아버님. 자, 그리하여 꽃분이는 그 집신 장수와 혼인하여 살게 되는데, 낮에는 둘이서 부지런히 집신을 삼고 장날에는 그 남편이 집신을 팔러 나가고 밤에는 또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는데, 진짜 머리는 그리 좋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글 읽을 시간이 절대 부족해서인가요? 매번 시험에는 낙방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은 집신들과 집신 판 돈으로 주먹밥을 사서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오셔야 합니다. 그리 하겠어 부인. 자, 그래서 그 남편 오늘만은 집신 남은 것만 다 나누어 주고는 쌀은 꼭 쥐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거린 차림의 한 노파가 아이들을 데리고는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물어보니 내 손주들인데 한 며칠 먹은 것이 없어서. 그 남편 손에 들고 있던 쌀주머니를 또 덜컥 내줍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자, 그렇게 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은 그리 신신당부했건만 또 어찌 빈손이신지요. 미안하오 부인. 쌀은 다음 장날에 꼭 사오리다. 며칠만 참아주시구려. 참, 당신도 못 말리겠소. 진짜 이 부부 둘 다 못 말리겠네요. 그런데 그 노파가 희한한 말을 하던데, 요 앞산 꼭대기 근처에 큰 바위 하나가 있지 않소. 그 뒤에 도라지가 지천에 깔려있다 하던데, 내 쌀값으로 드릴 것은 없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오. 주신 쌀값만큼은 충분할 거요. 꼭 가보시오. 네? 거기엔 그 귀한 도라지가 자랄 곳이 아닌데.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이 산으로 가봅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뒤를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하다는 동자삼이 지천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 산삼이 수백 년을 묵어야 된다는 그 천하 제일 산삼, 어린아이 모양의 그 동자삼 한 뿌리에 수백 냥을 주고도 구할 수 없다는 그 귀한 동자삼이 수십 뿌리나. 와. 그리하여 그 착한 부부는 졸지에 갑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부자가 된 뒤에는 어찌했을까요? 졸부들이 다 그렇지 뭘. 그런데 이 부부들은 더 했습니다. 예? 이제는 아예 곡식들을 달구지에 싣고 다니면서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참, 이 부부 대단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몇 년 동안 송이가 나지 않은 산들을 제발 좀 사달라고 어렵게 부탁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산들을 높은 값을 쳐주고 다 사면 그 이듬해에는 송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쌓이는 돈으로 또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차피 계속 떨어지는 과거 시험 공부는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 남편 머리는 그리 좋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더 나누어 주고 더 행복한데요. 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면서 잘 살았다 합니다. 이런 멋진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꽤 많은 세대기라? 자,
그 어여쁜 새댁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온 새댁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없었습니다. 아직 벼를 수확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미안하오 부인,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다음날 그 새댁은 윗동네에 사는 자기 친정집과는 먼 친척 이모뻘 되는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은 고을에서도 소문난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는 조금의 쌀을 얻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사랑채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며시 엿보게 되는데 어르신, 염치 없지만 쌀 한 썩만 융통해 주시겠습니까? 어허, 이 사람 올 봄에도 빌려가지 않았나? 그리고 지난해 꺼준 쌀 4석도 아직 남아있구만. 이제 막 시집온 부인을 굶길 수는 없는지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디 가서 고리돈이라도 빌려오든지. 그나저나 원래는 날씨가 이래서 소장료가 제대로 거치려나. 자네한테는 빌려간 쌀 5석까지 얹어서 거둬드릴 테니 그리 알고 있겠나? 누구야? 그날 저녁, 아니 옳지 쌀밥이 맛있게 드시고 또 힘내셔야지요. 새댁이 묻습니다. 지금 벼를 심어놓은 저 논이 우리 땅이 아니옵니까? 본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계속 흉년이 들고 고리로 돈을 빌려 생활하다 보니 빚이 쌓여 그만 넘어가게 되었소. 보름쯤 지나자 쌀이 또 다 떨어지고 다시 그 천석군 집을 찾아가는데 이번이 마지막일세. 바깥 양반이 어찌 알고 자네 집과의 연을 끊으시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개천 옆 풀숲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댁이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는데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황구렁이를 얼른 앞치마로 덮어 감싸서는 꽁꽁 묶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어찌하려는 걸까요? 얼른 집으로 와서는 쌀독에다 황구렁이도 함께 넣습니다. 그날 밤 어찌 또 쌀밥을...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쌀은 우리 땅주인 집에서 얻어온 것인데 그 쌀을 넣어둔 쌀독에 황구렁이가 턱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요? 내일 당신은 농사일 잠시 접어두시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소문을 내줘야 합니다. 빌려온 쌀이 들어있는 쌀독에 황구렁이가 들어갔으며 그날 저녁에는 개천에서 작은 금덩이 하나를 주었다며 그리고는 시집올 때 가져왔던 작은 금부치 하나를 전해줍니다. 다음날 마을에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니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그 쌀독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 천석군 부잣집의 기운이 다 이리로 왔구만. 그러게 이렇게 영물인 황구렁이가 쌀독으로 들어갔으니 그 소문은 금방 그 천석군 부자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뭐라? 부인이 당장 가서 쌀 한 석 내주면서 그 쌀독 가져오시오. 이런 젠장. 아이고, 쌀 한 석으로 되겠나요? 이런 복덩이를... 뭐라?
내가 가야겠구만. 이런. 그렇게 쌀은 괜히 줘서. 아이고. 원래 소장료로 바칠 쌀은 받지 않을 터이니 얼른 그 쌀독이나 내주게. 네? 아니 그렇게나. 아니지요. 비록 작지만 금덩이도 바로 생기는데 지금 그 밭에 쌀이 문제랍니까? 어르신 댁에 복이 다 이리로 오는데. 허허허. 뭐라? 그럼 그 땅 문서와 바꾸면 되겠나? 뭐 그 정도면 내어드릴 수 있지요. 자, 그리하여 그 꽤 많은 세댁 덕분에 평생 쌀밥 실컷 먹고 빚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남자와 이상한 노인이라. 자, 그 희한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 죽어라 일하기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생계는 부인이 열심히 삼배를 짜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일 안 나가실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뭔 놈의 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휴, 내가 못 살아. 빨리 이 배나 장에 가서 팔고 와요. 마지못해 남편이 배를 들고 장으로 가는데 나무그늘 아래에서 머리에 쓰는 당근을 만들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당근 모양이 소를 닮았습니다. 허허, 어찌 모양이 소를 닮은 것이요? 한번 써보시겠소? 남편이 그 신기한 당근을 써보는데 참으로 여성하구만. 허허허.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로 변합니다. 노인은 그렇게 소로 변한 남편을 윗동네를 끌고 가서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혹시 소가 필요하시오? 반값에 팔려 하는데. 뭐요? 당장 살이다. 무만 먹이지 마시오. 죽을 수 있으니. 그것 빼고는 튼실한 소요. 아이고 고맙소. 자, 그리하여 소로 변한 남편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죽도록 일만 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노인이 어찌 이런 요술을 부렸단 말인가. 그렇게 한 해가 지나도록 남편은 계속해서 일만 합니다. 원 없이. 내가 게으른 벌을 받는구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무슨 놈의 마을이 낭떠러지 하나가 없는가. 확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때 그 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무만 먹이지 마시오. 죽을 수 있으니. 그래, 무. 그런데 그 흔한 무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랑 무는 싹 치우시오. 저 소는 무 먹으면 죽는다 하니. 이리하여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큰 길 옆 밭에서 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달려가서는 허겁지겁 무를 먹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는구나. 농부가 놀라서 정신없이 달려오고 얼른 그 무를 삼켜버립니다. 그 순간 남편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농부도 놀라 자빠집니다. 자기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부인이 놀란 눈으로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어찌 된 거요 도대체. 사방천지 안 찾아가 본 데가 없어. 미안하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턴 열심히 일하겠어. 아유,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자, 그리하여 남편은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치고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요상한 노인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썼던 그 소 모양의 당근을 똑같이 만들어서는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처음인 척하고 아이고 참 희한한 당근이구려. 한번 써보시겠소. 그럽시다. 당근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소. 평생 이것만 팔다 보니 집이 몇 채 생기더이다. 그러셨겠지요. 아,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더 큰 거는 없소. 그 노인이 다른 당근을 찾는 사이 얼른 자기가 가져간 당근으로 바꿉니다. 아, 되었소. 맞을 것 같소. 그리고는 그 바꾼 당근을 씁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노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그러시오? 아, 아니요. 돈을 내고는 돌아가는 척합니다. 잠시 뒤 그 당근을 벗고는 얼른 옷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노인에게서 받은 당근으로 바꿔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소. 그리고는 돌려줍니다. 자기가 가져와서 썼던 당근은 옷 속에 감추고 뭐야 이거? 어찌하여 서로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당근을 자기가 써보는데 잠시 뒤 그 노인 서로 변합니다. 그 노인은 죽을까봐 무도 못 먹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 합니다. 내가 게으른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더 나쁜 짓이요.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막내 며느리라? 자, 그 며느리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구두쇠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걱정거리 하나 더 커져갑니다. 부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말썽만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며느리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사치와 허영심이 가득하니 재산 탕진이 불보듯 뻔하고, 막내 며느리는 너무 순둥이라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재산이 줄어들 것 같고, 내가 이 돈을 어찌 모았는데. 그 구두쇠 부자 양반의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오는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얘기하다가 스님을 보고서는 스님, 저희 집에서는 드릴 게 없답니다. 드릴 수도 없답니다. 아버님이 워낙 인색하신 분이라. 허허. 형님, 장날인데 빨리 가야 해요. 예쁜 놀이개 물건이라 금방 똥이 나버려서. 아, 그렇지. 깜빡 잊고 있었네. 허허. 잠시 후 막내 며느리가 스님을 보고서는 쌀 한 대를 가져 나옵니다. 시주를 이것밖에 못했어. 허허, 고맙구려. 집을 나서는데 마침 밖에서 돌아오는 부자 양반을 보게 됩니다. 어찌 얼굴 가득 근심입니까? 아, 스님. 그리고는 이 많은 재산을 어찌 물려줄까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허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 무엇인지요? 3명의 며느리에게 쌀 한 톨씩을 나누어 주고 3년의 기한 내에 소 한 마리를 만들어 오라 하십시오. 그 소를 끌고 오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다 맡기시면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 양반은 3명의 며느리를 불러 모아서는 쌀 한 톨씩을 나누어 주며 이것으로 3년 뒤 내 한갑 때까지 소 한 마리를 만들어 오거라
예? 예? 밖으로 나와서는 아버님이 실성을 하셨나? 그러게요,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는 그 쌀 한 톨을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한참을 무언가 생각합니다. 다음날 그 쌀 한 톨과 바구니를 들고 집 뒤편 숲으로 갑니다. 그렇게 참새 2마리를 잡아서는 장에 가서 병아리 3마리와 바꾸어 옵니다.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어 알을 낳고 (3년이) 흐르자 수십 마리로 불어난 닭. 그 닭들을 장에 가서 모두 팔자 송아지 1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 양반의 환갑 잔칫날, 그 일 자체를 까마득히 잊은 2 며느리와 달리 송아지를 끌고 오는 막내 며느리. 그리고는 그간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막내 네가 살림을 다 맡아 운영하거라. 이제야 내 편이 잠들겠구만. 착하고 슬기로운 우리 순둥이 막내 며느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삼도둑의 눈물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만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습니다. 홍기를 한참이나 넘긴 20 중반의 외동딸을 시집 보내려 해도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중매를 서러 찾아오는 매파를 돌려보내기 일쑤여서 나무꾼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나무 장사가 전부인데 매년 기력이 점점 떨어지니 나무찜도 줄어들고 그렇게 세월만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겨울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산으로 가는 나무꾼. 화력 좋은 굴 참나무를 찾아 산속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는데 순간 놀라 자빠져 버립니다. 산삼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심스레 캐어보니 100년 이상은 묵은 동자삼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저작거리의 약재상이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오고 어서 산삼 가지고 주막으로 가세라. 천석군 부자 황참봉이 수백 냥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네. 자네 팔자 제대로 고치겠네 그리요. 아, 수백 냥이면 딸아이 혼수도 마련할 수 있고 몇 년간은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지내는데 요동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막으로 달려갑니다. 동자삼을 캤다는 소문에 주막에는 황참봉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바글바글합니다. 나무꾼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와,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내 살다 100년 이상 묵은 동자삼은 처음 보네 그리요. 그러게나. 그렇게 난리법석통해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립니다. 아, 동자삼을 사려던 천석군 황참봉, 팔려던 나무꾼 모두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황천봉 하인들이 그 산삼 먹은 놈의 멱살을 잡고 보니 주막 노름판에서 술 심부름이나 하고 뒷전에서 푼돈이나 챙기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 놈팡이 허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폐병까지 걸려서는 콜록대고 있고, 저런 미친,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서 산삼을 꺼내거라, 어서. 하인들이 달려들고 허골은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때 나무꾼이 나서는데, 나으리, 아직까지 저놈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배를 가르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황천봉도 할 말이 없고, 자, 그렇게 그 거지 놈팡이 허골을 데려나가는 나무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 그걸 팔아서 딸아이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언덕 마루에 올라서서는 사단이 이미 벌어졌는데 이놈의 배를 가른들 무슨 소용일꼬. 그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갑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나무꾼 예나 다름없이 나무를 해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단 옷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넙죽 절을 합니다. 뉘신데, 허허, 허골입니다. 어찌 된 거? 예전 그 피골이 상접했던 거지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는 살이 통통이 올랐으며 어깨가 떡 벌어진 멋진 청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자삼을 먹은 그날 이후 폐병이 완치되었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서는 마포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장사를 해서 그야말로 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화창한 봄날에 대골 같은 기와집에서 나무꾼의 딸과 허골이 혼례를 올립니다. 나무꾼은 더 이상 나무지게를 질 필요도 없이 그 대골 같은 집에서 사위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잘 살았다 합니다. 너그러이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모두를 살렸네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어찌하여 10년간 각방을 썼을까요? 자,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옛날 상주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를 다 여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품삯을 모아 26이 다 되었어야 겨우 철을 얻어 가산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첫날 밤을 치르고자 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곳 윗간 방문을 맡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둘 다 빈궁하여 이렇게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였는데 지금 만약 동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식이 태어날 것입니다. 매해 그렇게 자식이 늘어나고 혹여나 아이들이 병에 걸려 시달린다면 재산이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여기에서 신을 삼고 저는 아래칸에서 지내며 길쌈을 하겠습니다. 10년간 매일 죽 한 그릇만 먹으며 열심히 가업을 이루어 보아요. 그래도 첫날 밤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그리 합시다. 자, 이리하여 그날부터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 한 그릇만 먹으며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면 집 뒤편 밭에 흙구덩이 67개 파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녹초가 되어서는 잠이 들고 그 파낸 흙구덩이에는 동네를 돌며 얻어온 개똥을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초봄 얼음이 풀릴 때를 맞춰 그 구덩이에 봄보리를 심습니다. 개똥 거름의 영향이었을까요? 그의 대풍년이 들고 다시 담배를 심으니 그 담배 농사 또한 잘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곳간에는 돈과 곡식이 가득 들어차고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부 하루에 죽 한 그릇만 먹으며 지냅니다. (9년째) 되는 해의 섣달 금음날, 이제 곡식도 넘쳐나고 10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밥이나 먹읍시다. 어찌 하루를 못 찾는단 말인가요? 자, 그리하여 드디어 10년째 된 날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긴 시간 동안 호랍이 아닌 호랍이로 살아온 남편이 설레는 마음으로 부인과 동침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하여 이렇게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런 누추한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뭐요? 그럼 또 어찌하겠다란 말이요? 큰 집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하여 또 몇 달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 부부 동침을 합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둘 다 늦은 나이에 혼인을 했고 다시 10여 년 가까이를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한지라 이미 일이 되었는데 어찌하겠어요. 당신이 친척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양자하러 드릴 괜찮은 사람이 있나 알아보아요. 자, 그리하여 양자 한 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후손이 번성하여 자손 대대로 고관 대작을 많이 배출했다 합니다.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긴 시간 힘들어했을 부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적당한 중도의 길, 행복의 길, 그 길은 과연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도깨비의 소심한 복수라 그 도깨비의 복수 현장으로 가보시죠.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길가 풀숲에 돈 2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2냥이면 현재 가치로 20-30만원 정도이니 산골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며 얼른 주워서는 집으로 갑니다. 날이 저물어질 때쯤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도깨비가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 2냥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애들 먹여 살릴 돈이었는데 잃어버렸다고. 남편은 속으로 그 주운 돈이 도깨비가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빌려줍니다. 아니, 뭘 믿고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줘요. 쌀이라도 사서 쌀밥 한번 시컷 먹을 수 있었건만. 아이고, 내일 갚아준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에구, 그걸 믿나? 한심한. 장에 가서 팔 나물 다듬는 거나 도와줘요, 빨리. 2냥이면 이 나물 한 달 내내 갖다 팔아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인데. 아유. 자, 다음날 늦은 밤이 다 되도록 그 도깨비가 안 나타납니다. 그거 봐요. 괜히 2냥만 날리고. 그런데 잠시 뒤 아무도 없느냐. 놀란 부부 밖으로 나가보는데
그 도깨비가 돈 2냥을 돌려줍니다. 고맙구나.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다음날 장에 가서 산나물도 팔고 쌀도 잔뜩 사옵니다. 신이 절로 납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그 도깨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야, 또 왜 나타났지? 자, 여기 빌린 돈 2냥이다. 고맙구나.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뭐지? 아, 도깨비가 본래 좀 멍청하다는데. 대박.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돈 2냥을 계속 가져옵니다. 그 부부 신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도깨비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메밀묵이 최고지. 그래서 그 부부는 메밀묵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돈을 들고 찾아온 도깨비에게 고맙다고 전해줍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건데 고맙긴, 되려 내가 고맙구나. 그리고는 그 메밀묵을 들고서 사라집니다. 도깨비들 사이에서는 빌린 돈을 갚았을 뿐인데 메밀묵까지 얻어먹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돈 2냥을 빌려달라 합니다. 빌려줘봐요 빨리. 또 계속 가져오니까. 몇이야 도대체? 하나, 둘, 넷. 돈을 갚으면 메밀묵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 그럼요. 다음날 메밀묵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밤이 늦도록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설마 우리 당한 건 아니겠지요? 아, 이리 되면 마이너스인데. 아, 저기 오네요. 도깨비들이 돈 2냥을 들고서는 우르르 몰려옵니다. 같이 가려는 친구들과 함께라서 늦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갚은 돈을 또 갚겠다고 몰려오고 메밀묵도 계속 대접하고.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메밀묵 한 모에 2냥 20-30만원을 받는 꼴이니.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그 부부 갑부가 됩니다. 자, 이제는 대궐 같은 집에서 메밀묵을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전국 동네방네 곳곳의 도깨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옵니다. 곳간 한가득 돈으로 넘쳐납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 부부 덜컥 겁이 납니다. 아, 이제는 제발 그만 좀 어찌 좀 해봐요. 저 넘쳐나는 돈 때문에 관아로 불려가게 생겼는데. 아유. 그날 저녁 도깨비에게 물어봅니다. 메밀묵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으니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는 말피를 보면 기겁을 하니 조심들 해주거라. 다음날 집안 곳곳에 말피를 잔뜩 뿌려 놓습니다. 그날 저녁 때는 비로소 도깨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서야 살았구나. 그 부부는 모처럼 마음 푹 놓고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으로 나온 부부. 근데 기겁을 합니다. 마당 한가득 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어찌된. 아, 그날 밤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는 말피를 보면 기겁을 하니 조심들 해주거라. 아, 예. 그나저나 저희들은 이제 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그만 좀. 돈이 무섭다. 돈.
어젯밤 말피를 보고 기겁을 하는 도깨비들 이놈 봐라. 그리고는 복수를 위해서 부부가 무서워한다는 그 돈을 담장 밖에서 집 안으로 다 던진 겁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복수한 것을 또 까먹고 계속 돈을 던져놓고 갑니다. 소심한 복수. 메밀묵 장사를 해서 어찌하여 매일 이렇게나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도깨비들이 돈을 던져놓고 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밤에 몰래 와서는 돈을 던져놓고 가버리니 중조도 없습니다. CCTV라도 있었더라면. CCTV. 우리도 그 도깨비의 소심한 복수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은 도깨비의 소심한 복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자 집안 가세는 점점 기울어만 가고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마당에서 긴 한숨을 내쉬는 선비. 아휴. 그런데 그 순간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나랑 씨름 한 판 해줄 수 있느냐. 선비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 씨름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집 앞뜰에서 시작된 씨름은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고맙구나. 그리고는 작은 금덩이 하나를 전합니다. 씨름 함께 해준 보답이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씨름은 계속됩니다. 금덩이가 계속 쌓여갑니다. 하지만 매일 밤새도록 씨름하느라 지친 선비는 초죽음이 되어갑니다. 이제 씨름은 그만하셔요. 금덩이도 이렇게 쌓였으니 땅도 사고 해서 행복하게 지내봐요. 다음날 씨름하자고 찾아온 도깨비에게 이제 씨름은 그만하자. 뭐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썩 꺼지거라. 그럼 내가 준 그 금덩이도 다 가져가야겠다. 뭐라? 이 도깨비는 그 금덩이를 다 기억합니다. 멍청하지도 않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희한하네요. 그래, 씨름하자. 다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가 당신이 절단 나겠어요. 어찌하겠소. 씨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 금덩이들 다 뺏어간다는데 매일을 저렇게 쳐들어올 기세인데. 아이고. 오늘 당장 이 금덩이로 땅을 사두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요. 그리고는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놈들까지 다 삽니다. 그날 밤 다시 찾아온 도깨비에게 호통을 치며 물러가라 합니다. 이놈 봐라. 금덩이들을 다 가져가야 정신 차리겠느냐? 마음대로 해보거라. 이미 논을 사느라 그 금덩이들 전부 써버렸다 이놈아. 뭐라? 논으로 가본 도깨비 열받아 죽습니다. 어휴, 말뚝을 박아야 되나? 어휴. 모처럼 행복한 밤을 보낸 부부. 다음날 드넓은 들녘으로 나가보는데 이게 어찌된? 그 넓은 논들이 전부 자갈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음에 들더냐 자갈론이. 고맙구나. 자갈로 덮여 있어서 물이 술술 빠지니 원래 농사는 대풍년이겠구나. 뭐라? 이씨.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자갈들이 싹 치워져 있습니다. 모내기를 끝내고서는 다음날 나가보니
그 넓은 논이 흙으로 다 덮여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더냐? 고맙구나. 안 그래도 밭으로 만들어 요즘 비싸게 팔리는 감자를 심을 예정이었는데 뭐라? 이씨.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모들이 원래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해는 엄청난 풍년이 들어 만석군 부자가 됩니다. 이제 영원히 감자는 못 먹을 것이다. 저 헛똑똑이, 잔머리 대왕 도깨비,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지. 그 부부는 영원히 쌀밥만 먹고 넘쳐나는 돈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감사합니다.